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또 오랜만에 전기차 아이오닉 5에 대한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대전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아이오닉 5 차주입니다. 자, 그러면 아이오닉 5를 구입한 이유는 뭘까요? 뭐 전기차가 대세라고 하니까 한번 타보고 싶었고 또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 차를 선택을 했고. 그 가성비가 좋다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, 네. 차값은 비싸잖아요. 그러니까 차값보다는 유지비 측면에서 가성비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유지비가 충분히 차값을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선택했습니다. 이 아이오닉 5 얼마쯤 주고 사신 거예요? 차값은 한 5,500 정도였는데 뭐 이것저것 해서 하면 한 5천만 원 정도에 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5,500에 뭐 보조금 받고 뭐 이래서 네. 5천 정도? 네. 아이오닉 5를 지금 언제부터 사셔서 타신 거예요? 타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? 탄지는 한 1년 된 것 같고 키로수는 한 2만 키로 탄 것 같아요. 1년에 2만 킬로? 오, 딱, 뭐 그 평균치 평균치, 타셨네요, 평균치. 예. 데일리카. 예. 이 아이오닉 5를 사기 전에 뭐 다른 차랑 비교했던 차량들이 있을까요? 뭐 대부분 브랜드 차들은 다 봤던 것 같아요. 뭐 벤츠, BM, 뭐 아우디, 외제차는 그렇고 국산차로 하면은 뭐 현대, 기아 뭐 다 봤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의 전기차로 보셨던 거예요? 아니면은 전기차, 내연차 다 포함해서 상관없이 가격대로 예산에 맞춰서? 예산에 맞춰서 보다 보니 이제 이 차를 구입하게 된 저한테 막 1억 넘는 차도 물어보셨잖아요. 거예요. 근데 딱 절반 50% 해서 5천만 원대 차로 지금 구입을 하셨네요. 그 아이오닉 5를 사기 전에 바로 직전에 타셨던 차가 뭐예요? 소렌토 타고 있었습니다. 소렌토 그 MQ4 신형 소렌토? 지금 최신형 바로 전 모델. 그 전 거. 예. 전 세대 소렌토를 탔는데 그 차도 좋았잖아요. 좋았죠. 그 차랑 비교를 했을 때 굳이 이제 요 아이오닉으로 넘어오게 된 이유는 뭘까요? 그래서 가장 큰 거는 확실히 유지비 면에서 전기차를 현존에선 따라올 게 없어서 유지비 면에서는 이 차가 가장 장점인 것 같고, 이제 또 장점은 뭐 전기차다 보니까 조용한 일단 정숙성. 그때는 디젤이었고 예. 승차감도 이게 더 좋아요? 승차감은 크게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. 비슷비슷하다. 예. 그러면 이 아이오닉 5의 장점이 뭐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. 우선 첫 번째는 뭐 이 차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인 유지비가 좋고요. 뭐 유지비가 저렴하다. 많이 저렴하죠. 거의 돈 생각을 안 할 정도로 그래요? 저렴하고, 두 번째는 결국엔 이것도 유지비하고 연결인데 그 관리 측면에서 편하죠. 뭐 엔진 오일이라든지 경정비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소모품이 없고. 세 번째는 이제 뭐 전에 차가 소렌토의 디젤이다 보니까 뭐 예열하고 후열 이런 어떤 차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전기차다 보니까 그냥 시동 켜고 바로 출발해도 되고 굳이 예열 할 필요가 없다. 할 필요가 없지.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 번째는 뭐 전기차니까 당연히 뭐 엔진 소리가 없어서 조용하다는 거. 그래서 시동을 켰는지 껐는지도 모를 것 같고, 뭐 공회전 같은 거 할 때도 뭐 주변에서 신경 안 쓰는. 굳이 공회전이 없는 느낌이니까. 네, 그래서 정숙성이 좀 있는 것 같고, 근데 차가 생각보다 전기차다 보니까 이제 축 베이스라든지 이런 어떤 기계적인 그런 구조가 덜 들어가서 그런가 실내 휠 베이스가 다른 차에선 크고 그래서 실내 공간이 많이 넓더라고요. 타는 사람들이 다 실내가 넓다라고 할 정도로 실내 공간이 확실히 잘 빠졌고, 여섯 번째로는
뭐 최신 기종이다 보아서 그런지 여러 가지 편의 장치들이 뭐 최신 트렌드에 맞게 옵션이 좋다. 옵션이 좋고 아. 대부분 뭐 예전에는 버튼식이었는데 이건 전기차다 보니까 터치식이 많은데 그것도 불편함을 감수하기 위해서 음성 인식을 많이 해놔가지고 대부분 말로써 편의 장치들 다 작동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6개가 다일까요? 뭐 또 있으세요? 지금까지는 뭐 이 6개 정도? 네. 6개도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장점이긴 하니까. 한 가지 더 있다. 한 가지 더 네. 이게 전기차가 지금 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그런가 톨비 50%, 공영 맞네. 주차장 50%. 경차랑 혜택이 똑같지. 네, 경차랑 혜택이 똑같고 뭐 서울 진입할 때 이제 친환경차라서 이제 요금이 공짜고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이 혜택을 받는 것 같아요. 맞아. 그건 좋다고 하더라고요. 네. 이제 장점은 6개가 있는데 단점은 혹시 뭐가 있을까요? 뭐 그렇게 오래 탄 건 아니어서 아직까지는 단점을 크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 충전 인프라가 많이 힘들더라고요. 우선 충전을 하는 동안 뭐 고속 충전이어도 최소 뭐 완충하려면 한 30분은 있어야 되니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30분 동안 이제 있어야 되는 그런 단점이 밥 있고 먹는 시간이다. 뭐 밥 먹거나 아니면 화장실 갔다 커피 마시고 이 정도 하는 시간이거나 아니면은 뭐 인프라가 적다 보니까 충전기 고장 났을 때는 또 헤매러 다녀야 되는 이런 충전의 단점이 가장 큰 것 같고요. 그 다음으로는 전기차가 아마 배터리가 중량이 많이 나가서 그런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량화를 한 것 같아서 방음적인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 엔진 소리를 상쇄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소리가 없어서 방음이 더 크게 들릴 수는 있는데 맞아. 방음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방음이 잘 안 돼 있다. 예, 잘 안 돼 있다. 상대적으로 엔진 소리가 안 들려서 더 잘 들리는 건지 몰라도 맞아.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. 예, 방음이 좀 안 돼 있다. 그리고 전기차다 보니까 이제 수리할 데가 없어서 이제 만약에 고장 나거나 했을 때 수리 부분에 조금 제조사에 이제 사업소로 들어가거나 해야 되는 일반 경정비로는 좀 아직까지는 힘든 것 같고 뭐 타이어도 뭐 전기차 타이어가 따로 있다는 소리 최근에 들어가지고 그것도 수급 부분에서 조금 힘들 것 같은 그래서 더 비싸요. 그리고 타이어가. 예. 그래서 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쉽게 아무데나 근처에 정비소를 갈 수 없다는 단점? 뭐 이런 정도. 근데 지금 타시면서 뭐 수리할 부분이 있었어요? 1년밖에 안 됐는데. 없었죠. 1년 된 차니까 없었는데 이제 뭐 약간 미리 사서 걱정하는. 뭐 그렇고 타이어는 뭐 또 몇 년 안에 또 갈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걱정이 되죠. 또 있을까요? 단점. 단점이 또 이것도 뭐 충전하고 결국엔 전기차는 충전하고 계속 연결되는데 그치. 충전하려면은 여러 가지 충전기가 있고 그거를 운영하는 기업이 다 다르거든요. 사업소가.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A라는 업체의 충전기를 이용하려면 회원 가입을 해야지 회원가로 해서 충전 요금이 싸거든요. 요금이 또 다 다르다. 다 달라요. 예. 그래서 이제 뭐 통신사로 비교하면은 SK, 뭐 KT 요금이 다르듯이 그래서 자기가 사용하는 충전기가 아닌 이상 전국에 있는 아무데나 충전기를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수십 가지의 이제 회원가입과 회원 카드를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할인을 받을 수 있고 할인을 안 받으면은 크게 뭐 충전 요금에 대한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. 뭐 할인 안 받을 할인 때는 폭이 큰가 봐요. 커요. 할인 안 받을 때는 300원 후반대, 중후반대인데 할인을 받으면 200원 중후반이니까 한 100원 차이가 그러네. 나니까 100원 차이 나네. 킬로와트당 100원이니까 차이가 크죠. 끝인가요? 네, 그 정도.